니들 아버지는 뭐 하셨지? 이건 여러 번 들어도 당황스러워요. 많은 이들의 공분과 울분을 샀던 이 물음. 대체 여기서 니들은 누구냐 했더니 손혜원 의원의 답변에 따르면 여기서의 니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니들은 복수 단어인데 손혜원 의원은 지금 단수로 답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복수와 단수가 일치하느냐라는 상당히 어문법적인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의 목소리 한 라디오에 출연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아버지에 관련돼서 아버지가 독립운동했던 거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북한의 정부 수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를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 이건 정쟁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관련되는 것은 이분들이 이 법적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일들은 제가 일단은 일어나려고 나서려고 합니다. 예. 당신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나? 이 이야기는 어떤 걸 지칭해서? 나경원 의원한테 한 거예요. 해시태그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어떤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일고 SNS에서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자 그 대상, 니들, 이 대상을 나경원 의원으로 특정해서 해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법적 공방까지 불사하겠다라는 단호한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 라는 글을 올렸던 지난 4일 손혜원 의원이 한 글을 SNS에 공유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유세하면 표가 도망간다 라는 글을 공유를 한 겁니다. 도대체 손혜원 의원이 이번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겨냥한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니들이 나경원 의원이다. 이 해명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이라는 건 복수잖아요. 복수니까 뭐 지나가는 말로 저거는 나경원 대표를 말한 거예요라고 한 대답이 그냥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공허하다. 최근에 이 니들 아버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좀 글을 올려서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난을 비켜가려고 하는 꼼수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옛날에 저 묵고 가서 기자회견 막 했던 그 당당한 손혜원 의원 어디 갔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손혜원 의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조금 전에 공유했던 글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쉽게 말해 디스하는 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친문 진영에 대한 강력한 결집을 통해서 내편 만들기 정치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편 만들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사실상 보수 진영의 상징처럼 떠오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강하게 공격하면서 오히려 내편을 결집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얼마 전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를 싫어하는 5가지 이유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나를 싫어하는 5가지. 첫 번째는 손혜원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네.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손혜원의 홍보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예. 네 번째는 다음 총선에서 손혜원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예. 마지막은 그냥 손혜원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5가지 중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건 손혜원에게 제기됐던 목포 투기 논란 그리고 아버지 독립유공자 지정에 대해서 본인이 외압 행사한 것 아니냐 등에 대한 얘기가 쏙 빠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나경원 원내대표와 뭔가 1대1 구도로 맞서는 모습을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행동들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프레임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보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본인이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정치 행위로 자꾸 벗겨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확한 거는 얼마 전에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국민에게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지금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건데 그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뭐 보궐선거 현장에도 직접 가서 유세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찬이 유세차에 타면 표가 떨어진다라는 글을 손혜원 의원이 올렸는데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공유를 한 것입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면 꼰대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제는 아무리 과거에 정책 역량이 있더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일반인들로부터 유인 효과라든지 매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단순히 그 사실뿐만 아니라 본인은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지난 통영고성 선거에 보니까 후보를 미리 내지 않거나 해서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해찬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하면 필패다. 이런 얘기를 가감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연상하기로는 다음 원내대표 선거 때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이미 이 글에 반영돼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당내의 어떤 그 역학관계까지 네. 지금 구민주당 출입 반장을 했었던 박소영 기자. 민주당 내에서 사실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부글부글하는 여론이 있죠. 이번 네, 이해찬 그 대표에 대한 그 지적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 당내 의원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무소속이죠, 참. 네,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인 상황에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내대표 경선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해찬계로 불리는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해찬 의원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뭐 다 비슷한 부류지만 하지만 조금 더 결이 다른 사람이 가면 또 당내 세력의 균형이 잡히지 않겠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마 친문들의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당내에서도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아까 여론 말씀하셨는데 손혜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언급을 삼가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아무래도 손혜원의 말이 워낙 거칠고 예. 어쨌든 누구든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그 전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굉장히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몸을 좀 사리고 피하는 나한테, 것이 나한테 선택이다. 묻지 마. 네, 나한테 묻지 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손혜원 의원에 대한 뭐 네. 입장을 물어보면 나 말고 딴 의원들한테 물어봐라. 약간 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쯤 되면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손혜원 의원을 좀 무서워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 뭐 무서워하든 어떤 이유든 어쨌든 좀 같이 얽히고 싶지 않다. 그런 좀 반응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세 번째 불주인공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